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드라이버는 멀리 보내는 클럽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멀리 보내기 전에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어렵죠. 그렇죠. 그게 근데 잘 어려워요. 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이 탑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우선 헤드 페이스, 헤드 모양만 봤을 때도 아이언이랑 많이 다르게 생겼고 그것도 클럽의 길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공이 놓여져 있는 각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을 치는 타법이 달라야만 해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공을 눌러치는 하향 타격이 필수로 돼야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이 무조건 티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상향 타격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 네. 요거는 꼭 지켜져야 돼요. 아. 뭐 이거 일반인이든 타이거즈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지켜져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면 공이 놓여져 있는 상태가 네. 티 위에 있는 이제 공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헤드 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헤드가 크기 때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공을 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팁박스에 티를 꽂고 또 공을 위에 올려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려치는 것보다는 올려치는 게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은 계속 풀리려는 성질이 있고 갖고 오는 것보다는 풀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 풀리는 걸 조금 더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브 칠 때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공이 치는 왼쪽에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대해서도 기준이 조금 많이 갈릴 수 있는데 무작정 공을 띄우려고 혹은 올려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이치를 많이 왼쪽에 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공이 너무 또 왼쪽에 있으면 네. 자 실질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상체가 뒤에 남으면서 올려쳐야 되는 드라이버가 너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임팩트 때 상체가 덤비면서 너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공을 맞추려고 달려나갑니다. 이 가장 적합한 기준점은 왼쪽 발 안쪽보다 공 하나 정도만 더 오게끔 네. 왼쪽 발 안쪽 기준으로 공 하나 정도만 더 오게끔 다시 한번. 왼쪽 편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네. 처음에 이제 공을 이 셋업에 임할 때 자 다리를 모아주고 그리고 왼쪽 발을 먼저 기준을 잡아줍니다. 자 왼쪽 발에서 라인을 껐을 때 바로 안쪽이 아니라 여기서 살짝 더 공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게 왼쪽 발. 그렇죠. 아, 네, 기준을 네. 잡고 그리고 오른발을 이 기준에 맞게끔 벌려줍니다. 어. 그렇게 되면 기준점 잡기가 더 쉽고 무작정 벌리고 나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얼라이먼트 자체도 좀 틀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모아주고 일단 공일씨를 처음에 셋업해 주는 게 좋다. 제가 드라이버 칠 때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이건 이제 상체 각도인데 네. 이 상체의 틸트가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처음 레슨 받으러 오시는 회원님들도 다 슬라이스를 많이 내고 시작을 하시는데 많은 아마추어의 고민이 다 슬라이스일 거예요. 그렇죠. 슬라이스 나는 이유는 뭐 다 알고 있지만서도 못하는 거는 이 공에 대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고 그리고 조금 더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스윙에 임하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이 상체 각도가 안 지켜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 공을 바라보고 치잖아요. 네, 공을 바라보고 치는 이 시각적인 영향 때문에 공을 올려치는 게 아니라 다 공을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타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덤빈다. 그렇죠. 체의 특성에 안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 각도가 셋업부터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공이치를 왼쪽에 뒀다고 해서 네. 또 그립을 왼쪽에 있는 공을 갖다 맞추는 이런 느낌이 되게 심해요. 상체를 공에 그러니까 내 가슴을 공 앞에다 맞추고 이게 아니라 드라이브 칠 때는 확실한 각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체의 C자가 만들어지는 각도 대부분 다 공 앞에다 내 가슴을 맞추기 때문에 공이 치는 왼쪽에 있더라도 막상 덤빈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그렇죠. 앞으로 나가면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내 공이 공 위치는 왼쪽에 있더라도 내 공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공이 그냥 가운데 있다. 네. 여기서 그립을 잡으세요. 그립을 잡고 헤드만 갖다 대면 돼. 그러면 끝. 아. 대부분 다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셋업을 이렇게 맞춰버리는 이렇게 좀 달려 나가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덤빌 거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는 확실한 의도가 생겨야 됩니다. 난 이 공을 꼭 올려 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 각도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내 공이 그냥 발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네. 공을 이제 잠시 까먹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채만 갖다 대면 끝입니다. 시선만 옮기면 돼요. 그럼 상체 각도가 자연스럽게 길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대한 테이크백을 좀 길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공간의 연장선입니다.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조금 더 치기가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또 골프를 처음 치시는 드라이버에 대한 이론을 새로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더 쉬운 방법입니다. 자, 백스윙을 저희가 만들었으면 다운스윙 할 때 지금 보면 제 시각적인 이 면에서도 공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 상체든 아니면 채를 이용해서도 맞추기 위해서 덤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백스윙 했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체의 방향을 유지를 시키고 채가 다가와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사양 타격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상체 각도가 다운스윙 스타트는 뭐 0. 몇 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트랜지션 전환할 때 약간의 회전만 살짝 생겨도 상체가 덤비는 스타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살짝만 가슴을 버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공을 쉽게 올려칠 수 있습니다. 셋업을 잘 만들어도 다운스윙 할 때 상체가 먼저 살짝이라도 삐뚤어지기 때문에 채 각도가 지금 보면 이 긴 채가 벌써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찍혀 맞거나 슬라이스 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아무래도 채가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그리고 데이터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클럽 패스, 클럽의 곧 궤도거든요. 네, 클럽의 길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아웃인으로 심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어택 앵글. 어택 앵글은 클럽이 진입하는 각도를 뜻하는데 보시면 드라이버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공을 눌러친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드라이버의 원리랑은 아예 반대죠.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공이 깎여 맞거나 가파르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대부분 다 인위적으로 이제 올려치려고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제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걸 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말고 내 시선도 약간 여기를 보고 있고 내 가슴도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채를 뿌려준다. 백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면서 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을 바라보지 말고 살짝은 공 뒤쪽을 봐주는 거예요. 여기를. 아, 공 뒤를 그렇죠. 오히려. 내 상체 각도와 맞게끔. 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공을 좀 뒤에 친다는 느낌으로 스타트할 때 좀 오른쪽으로 놓고 시작을 하면 헤드 페이스는 맞고 나서는 어떻게든 돌게 돼 있어요. 절대 맞고 나서 열리거나 그대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헤드 페이스 로테이션이 늦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지 헤드 페이스 로테이션이 안 돼서 슬라이스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헤드는 돌아가니까 맞는 지점을 여기로 그럼 내 몸이 인식하는 지점은 여기거든요. 그 몸이 인식하는 지점은 여기니까 어차피 여기서 임팩트가 되고 열린다고 한들 맞고 나서는 다치게 됩니다. 그 테이크백을 미리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헤드를 뿌려주는 그러니까 내 몸이 인식하는 임팩트 지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히팅 포인트를 다 왼쪽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공은 실제로 여기서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임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의 인식을 여기로 바꿔주고 헤드를 올 수 있도록 자, 여기 놓고 미리 보내놓고. 그렇죠. 헤드 오게끔 뒤에서 풀어준다 하면 훨씬 더 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전달력이거든요. 이 채에 맞게끔 타법들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하면 전달은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힘을 적은 힘으로도 많은 힘을 실어주려면 이 차법 자체를 지켜주면서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합니다. 또 훅이 나는 경우도 다운스윙 때 상체가 먼저 스타트가 되면서 이 공간이죠. 채랑 내 몸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맞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구간 자체가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발생을 하니까 공이 날아가다 말고 포크볼처럼 꼬꾸라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공이 너무 눌러치거나 막 뽕샷이 많이 난다. 아우, 뽕샷 제가 그래요. 치면 천장 다 막.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오른발을 떼지 마세요. 오른발 떼지 말고 최대한 팔의 스윙을 높이면서 이거 역시 뽕샷이 나는 이유는 헤드가 찾아와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이 오니까 헤드가 안 와 그냥 헤드가 와서 공을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발을 냅두고 채를 휘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알아서 헤드는 온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오른발을 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심을 남기면서 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헤드를 보내면 상향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습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스윙을 알진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프로가 어떤 프로가 온들 스윙을 보지 않고서는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본인의 스윙들을 판단을 해서 어쨌든 큰 틀에 맞게끔 내가 드라이버를
내려치고 있으니까 올려치는 방법으로만 만들어도 하나는 해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의 본인의 기준점을 새로 세우면 훨씬 더 좋은 발전이 되니까 많은 변화가 아니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들의 스윙을 찾아보시더라도 확실한 기준점을 지키고 자기 스윙을 찾는 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 스윙의 기준은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다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잘 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